하루아침에 도둑맞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누군가는 총과 칼을 들어 싸웠고 누군가는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렸고 누군가는 평화적인 시위로 맞섰으며 누군가는 계몽과 교육으로 독립을 꿈꿨습니다. 전 국민이 아파해야만 했던 일제강점기, 이곳 진주에서도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1919년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큰 만세 함성이 울렸던 진주, 이 학생들의 항일 독립운동이 울려 퍼졌던 진주, 우리가 몰랐던 진주의 독립운동 이야기, 그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진주성입니다. 딱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그 외적을 막기 위해 조성된 성인데요.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그런 유서 깊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진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뭘까요? 논계, 이 논계의 충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 진주성이 일본군에 함락되고 논계는 외장을 강으로 유인해 함께 강물에 뛰어들었죠. 이 바위가 바로 논계가 뛰어든 의암입니다. 자, 저기 다리 밑에 뭔가 황금색이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저게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 당시 논계가 외장을 껴안고 강물로 팍 뛰어들 때, 그때 이 손가락에 꼈던 금가락지를 상징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논계의 충절이 느껴지시죠?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진주는 신라시대부터 행정, 군사적 요충지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진주는요, 조선시대 20목 중 하나였는데요. 경상도의 중요한 행정 거점이자 이 호남으로 들어가는 요충지였습니다. 122년 전 경상도가 남북으로 분할되면서 진주에 들어섰던 경남도청. 1925년에 경상남 도청 소재지가 부산으로 가기 전까지는 바로 경상남도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경상우도의 중심 도시다 보니까 소위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진주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라에 인재를 공급하는 창고라 불릴 만큼 진주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죠.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이다 보니 양반을 비롯한 지배층이 다수 주거할 수밖에 없고 경제교류가 활발하다 보니 문화와 교육과 관련되어지는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마찬가지 동반되어진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조선 후기가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었다.
사람과 물자가 모이다 보니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는데요. 자연스럽게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새로운 인식을 접할 수 있거나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진주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주체적으로 삶을 창조한다죠. 진주에서 전국 두 번째 규모의 독립운동이 벌어진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서울에 갔던 유지들이 3월 1일 만세운동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진주에서도 이런 것을 나라를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3월 18일 날 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서울에서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거 없이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분의 차별 없이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서울 다음에는 이제 그 숫자로 봐서는 제일 많죠, 이제. 진주가? 예, 숫자로 봐서는 두 번째지, 전국의 두 번째죠. 조선은 독립국임을,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선언하며 외쳤던 3.1 만세운동. (1919년)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항일운동은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죠. 이처럼 들불처럼 일어나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만세운동은 진주에서만 3만여 명이 모이며 대규모로 펼쳐졌습니다. 유곽이 있어서 기생들이 많았는데 그 기생들도 만세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뭐 노동자, 농민, 교인, 또 뭐 기생, 거지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세를 부르게 된 겁니다. 기생, 심지어 거지들까지도 독립운동에 뛰어든 진주 이곳에서 신분차별 철폐를 외친 인권운동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형평이 뭔지 아십니까? 형평은 저울형, 평평할 평. 백정들이 1923년 이 진주에서 일으켰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백정들은 왜 소잡고 돼지 잡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굉장히 차별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자식들한테만큼은 이 차별받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저울처럼 평평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인권운동이죠. 형평운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진주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외칠 수 있었던 건 사람이 모이고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적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진주는 또 일찍이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로서 이른바 정치, 문화,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선진 문화가 또 일찍 유입이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진주 정신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의 사상이거든요. 어떤 내적 수양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의, 그러니까 의로서 사회적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문화적 역량, 그다음에 경제적 부흥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운동이나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이제 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을 통해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기 시작하며 개화의 물살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진주에 자리 잡은 호주 선교사들은 모두의 평등을 강조하며 학교를 지었고 무엇보다 여성 교육에 힘썼습니다. 1906년에 정숙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선교사가 학교를 세워서 소위 공립학교에도 여학생 반을 만들고 야학을 통해 가지고 여학생들 공부하는 분위기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1894년에 갑오기역으로 신분을 철폐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며 누구든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긴 시간 조선을 지배해온 신분 제도까지 한 번에 뒤엎긴 역부족이었죠.
이학찬이라는 중앙시장인데요. 이 공설시장에서 큰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백정계의 큰 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면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당시 이학찬의 그 자제를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무던히나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 기부를 한다든지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백정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이후에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좌절돼서 오는 분노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백정들은 같이 예배 볼 수 없다. 예배 보는 것조차 참석을 못 시켰다 아닙니까? 안 시켰다 아닙니까? 신분 철폐 운동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들쳐 일어남기고. 결국 이학찬은 뜻있는 지역 유지와 손잡고 형평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백정도 사람임을 외치며 천민계급의 지위 양상을 위해 혁신적으로 전개된 형평운동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죠. 이를 계기로 진주의 인권운동은 보다 선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진주는 1920년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내지는 사회운동에 매우 선구적인 지역이었다. 진주 소년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소년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거고, 조선 노동공제회 진주지부, 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거고, 1923년에 진주청년회, 매우 선구적이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일제의 폭압에 시달리던 민족의 울분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3월 1일 일제의 항거에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됐죠. 사회의 커다란 변화에 앞장섰던 진주의 독립을 향한 열기는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습니다. 진주 교회 종소리를 땡땡땡 치면은 그게 맞춰가지고 시내 5군데 6군데 이제 흩어져 있던 분들이 태극기를 앞장서 가지고 만세를 부르자. 이제 이 약속이 그러다 보니까 3만 명의 군중이 모여 가지고 그 도청으로 가자. 도청으로 가서 모여 가지고 만세 부르자. 이제 이래 돼 가지고 그 도청으로 모였거든요. 일본 순사들도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돼야 뭐 총을 쏜다든가 해산시킬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군중을 향하여 잉크를 착 뿌리는 게라. 옛날에 흰 옷을 많이 입으니까 잉크 묻은 놈은 잡아라. 만세 동참한 게다 해가지고 잉크 묻은 놈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여니까 감옥이 넘치는 게라. (3.1) 만세운동을 계기로 확대된 진주의 독립운동은 조선시대 때부터 높았던 교육열의 흐름을 타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3.1운동이 끝난 이후에 진주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제1공립보통학교와 제2공립보통학교가 있었는데 1921년 3월 달에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제1공립보통학교는 남학생 50명, 여학생 30명, 정원이 80명입니다. 제2공립보통학교는 남학생 60명을 모집 정원을 했어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6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따르면 380명이 넘는 인원을 입학을 거절했다. 이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교실 부족으로. 새로운 지식, 배움에 대한 새로운 열기, 그걸 이제 당시 신문에서는 향학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주가 전국에서도 그런 새로운 흐름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곳이었고, 그러한 배움의 열기가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민족의 열기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끓던 교육의 열기는 곧 학교 설립 의지로 이어졌는데요.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백정들의 형평운동을 지원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대온 진주의 만석군, 효주 허만정 집안이었습니다. 그분이 뭘 하실 수 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좀 더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애국개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임을 인지한 허만정 선생.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히 탄압이 거세진 시기에 평등을 외친 백정들의 형평운동에 힘입어 학교 설립에 열망은 더욱 커졌죠. 하지만 깨어있는 의식을 갖춘 인재들의 양성이 식민지배 체제에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긴 일제가 학교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계속해서 높여 측정하는 등 회방을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중등교육을 되게 반대를 했거든요.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하면 애국지사들을 양성한다는 생각으로 설립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초등교육을 마치고 중등교육으로 진학할 학교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자 했던 열망이 꺾인 선생은 기고문을 통해 통탄의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큰 돈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10만 원을 내시고 한 30만 원이라는 그때 돈으로 해서 일신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공립학교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회방에도 민족교육 학교 설립 의지를 다시금 불태운 선생과 진주 시민들. 진주뿐만 아니고 이 서부 경남에 있는 분들이 다 지주라든지 상인청에서도 돈을 가진 분들이 그 일에 다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조선인 하급 관리를 양성하는 기초 교육만 시행하던 일제에 맞서 우리 손으로 직접 세운 중등 교육기관이 탄생한 것이죠. 일제강점기 그 어떤 지역보다 이 개화에 앞장섰던 진주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요, 바로 교육 개혁이었습니다. 그 주체의 주인공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자, 100여 년 전 이 여성 계몽 운동이 일어났던 그 진주의 교육 현장을 한번 가보시죠. 일제에 맞서 어렵게 설립된 경남 최초의 여자 고등학교는 어느덧 100주년을 맞았다는데요. 아이고 예뻐라. 학교 너무 예쁘다. 이야, 여기가 이제 역사관인가 봐요. 네. 일신 역사관에서. 일신 역사관. 네. 1925년 개교한 진주 여자 고등학교는 진주 지역 여성 계몽운동의 산실이자 또 독립운동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학교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시어머님이 또 여기 학교 출신이라고, 여기 선배라고 하시던데? 저희 어머님께서 1925년 개교할 당시에 1회 입학생이셨어요. 아, 진짜요? 네네. 오, 1회? 진주여고 1회 입학생. 학교 선배인 시어머니가 겪어온 소중한 이야기를 후배인 며느리가 들려줍니다. 어머니께서 1929년도 11월 3일 날 광주에서 학생 사건이 났거든요. 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네네. 일어났죠. 예. 네. 그때 광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운동 자체가 전국으로 그렇죠. 퍼져가지고 그렇죠. 진주고등학교와 진주 저희 일신 보통학교 학생들도 오. 전부 전원이 단합해서 태극기를 들고 진주 시가지를 이제 만세를 부르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주동자로 체포가 되셔가지고 그때? 네 안타깝게도 졸업장을 못 받으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3.1 만세운동, 60 만세운동 이후 일제히 탄압이 극심해진 때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며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기록되죠. 진주 학생들은 이 역사적 순간에도 함께합니다. 진주 고등학교 진주 여고가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한 50몇 건이 있을 정도로 그냥 한 해도 조용한 데가 없을 정도로 3월 4월도 개학하면 또 모여가지고 만세 부르고 (3.1운동) 끝났다고 조용히 앉아있을 게 아니고 계속 또 1년 지나면 또 투쟁하자 그 일본말 배우는 거 반대한다 또 장시 개명 반대한다 이런 것도 하고 또 일본 순사가 또 조선 역사에 대해서 빼딱하게 가르친다 그래갖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를 되찾는데 힘을 보탤 인재 양성을 꿈꾸며 세운 학교의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독립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학되고 퇴학당하면 일생을 버리거든. 취직도 안 되고 감옥 갔다 왔다며 이래 되면 취직도 안 되는 거죠. 결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 시절에? 예,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무기정학 받을 수 있고 퇴학 받을 수 있어 내 미래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만세 시위를 해야 돼 동맹휴학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민족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교실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의 불꽃은 저항정신이 남달랐던 진주 시민들을 만나 더욱 불타올랐고 진주는 서울에 버금가는 독립운동의 열기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저희 할머니하고 고모할머니는 그 진주의 대한애국 부인회 초대 회장하고 저희 고모할머니는 2대 회장을 하면서 여성들을 모집해서 그리고 군자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를 보내는 그런 걸 하시다가 서울서 발각되는 바람에 다 대구로 이송돼서 거기서 고초를 겪으셨죠. 할머니는 그 당시 여성들도 배워야 나라를 구하고 자기 권위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결국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일본을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의 민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고 단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참 보통 아닌 사람이지. 자기도 독립운동 했다는 걸 아무한테도 이야기도 안 하고 막
그 묵묵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저 내 나라를 찾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을 정도로 진주에서 독립운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죠. 독립만세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근대교육을 받은 학생층들의 선도적인 역할과 진주 시민이 예를 들어서 진주 밀란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임술 농민봉기로부터 동학농민군회 활동, 의병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맥에서 나타나는 열기, 민족 열기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던 시절. 시대의 풍랑 앞에 당당히 맞선 진주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진주에는 여자 고등학교는 진주여고하고 진주사범의 여학생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외에는 여자 교육기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딸일수록 공부를 해야 된다. 언니하고 내하고 진주여고에 들어오고 싶어도 시험을 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야 이 진주여고로 들어왔지 아무나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삼천포, 뭐 하동, 산청, 뭐 의령 하면까지 그 지역에서 학교 안 다니고 진주고나 진주여고를 진학해야 자기 아들 딸도 조금 뭐 심에 차는 거죠 이제. 어렵게 들어온 학교에서 만난 선배들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진주 여자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하셔가지고 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좀 많았습니다. 불이익을 마다치 않고 독립을 위해 앞장선 학생들은 일제의 압박에 결국 퇴학과 무기정학을 당했고 졸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어머니 산소를 찾은 김계선 씨.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졸업장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진주여고는 안타깝게 졸업장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는데요. 어머님 저 세상에서라도 기뻐하십시오. 졸업장, 승명, 이을례. 기하께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시며 학업의 길을 중단해야 했으나 그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으로서 독립운동가 이을례님께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100여 년 만에 받는 졸업장의 의미는 졸업장 그 이상의 것이지 않을까요? 분명히 제가 오늘 밤에는 꼭 여기 오셔가지고 박장대소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뜻있는 이들이 힘을 합쳐 세운 학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실력을 갖춘 인재를 키웠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만들 인재까지 키워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대학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한국 작가의 동상이 제막돼 화제가 됐었죠. 바로 현대문학의 거장 박경리 작가입니다. 2013년 그 푸틴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푸시킨 동상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시는 문학가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세계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다 하는 의견을 모아서 상트 대학 내의 설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이나 드라마화되며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 박경리 작가의 토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건 터지뿐이다.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땅뿐이니까. 우리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을 써낸 박경리 작가. 이 문학이라는 것은 내 해방된 표현이에요. 내 해방된 영혼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작품에다가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가령 내가 이 밭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제 부엌에서 그릇을 씻는다든가 이 시간도 나는 토지를 쓰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니까요. 늘 머릿속에서 토지 인물들이 노는 거죠. 항상 노는 거죠. 토지는 한말부터 광복 후까지 격변하는 시대 속 우리 민족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 대하소설로 한국 문학사에 다시 없을 걸작으로 꼽히죠. 1994년에 그 20권의 책을 냈을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거장이 나타났다 해갖고 그때부터 거장 소리를 우뚝 쓰게 되셨어요. 집필 기간만 25년, 원고지 31,200여 장의 분량.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기록이자 한국인의 삶과 영혼의 대서사시로 불리며 영어와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토지의 가장 큰 느낌은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독립운동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독립투사적인 그 스토리를 지니게 된다는 것. 사랑이 또 깊어지는 거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런 건데. 시대의 경랑을 다시 없을 최고의 작품으로 표현한 자양분이 된 것은 바로 진주에서의 교육이었습니다. 여류 작가라니. 저는 운명에 순응하는 게 아니고 그 인물들이 운명을 말하자면 저항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거는 이 원한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한이라는 거는 상당히 미래지향이거든요. 운명하고 싸워 나간다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대가 안 되면 내 자식 대라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 여고에 입학한 소녀는 문학의 꿈을 키웠고 불굴의 의지로 써내려간 토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가가 됐죠.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빨리 키우친 박경리 작가는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에도 힘썼는데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창작실을 만들어서 작가들이 와서 글 쓰고. 처음 취지가 국제적인 대화, 교류 이거였고 또 학자나 젊은 예술가들이 뒷받침해 준다는 거. 누군가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고 원석을 갈고 닦아 보석으로 빛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육 아닐까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또레트 쉬르 루프. 이곳에도 뛰어난 족적을 가진 걸출한 예술가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화실을 직접 설계한 제불화가 이성자입니다. 진주여고 졸업 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던 이성자 화백은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프랑스 유학을 결행했습니다. 돈벌이 직업군이 돼가지고 한국 돌아가서 애들 내가 찾아가지고 불을 가르치고 한국서 내 계획이 그때 불을 이제 일심삼림에 불을 가르치고 내가 경제 자립해가지고 애들 내가 길러기라고 내 생각은 그때 생각은 그거라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겹게 싸워했던 그녀는 미술계에 발을 들였고 화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했는데요. 색의 겹침과 거친 선, 두고 온 아이들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입니다. 나 그림 시작하기 전부터 파리 딱 도착하자 내가 가는 데는 길로 돌아다녔다. 우리 애들 생각하고 그건 같아요. 우리 애들 손잡고 가는 거지. 내가 너무 그때 피자말 시대에 내가 도착했다.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 없어. 살아야지. 애들 다시 볼 때까지 살아야 되지. 살아내기 위해 그림에 매달린 이성자 화백은 어느새 추상화로 프랑스 화단의 주목을 받습니다. Et puis, on sait qu'à la fin des années 50, donc ça c'est la quête légitime d'une certaine manière, et on sait qu'à la fin des années 50, il y a une peinture célèbre qui s'appelle Amsterdam, où elle va travailler sur des grandes formes, comme si on avait planté des pierres dans l'espace, des grosses pierres ou de pierres tranchées comme ça, et elle va basculer vers l'abstraction. Voilà. Et une forme d'abstraction dont on voit bien qu'elle retrouvera ou qu'elle inclura toujours un certain nombre d'aspects figuratifs. On fait une pause? 초창기 작품은 서구의 추상과 동양적 서정을 조화시키며 본인의 처지와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후에는 어머니를 대지에 비유하며 고향 진주와 그곳에서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그려냈는데요. Ce qui la rend intéressante, c'est finalement, après avoir fait des débuts très prometteurs, on va dire, dans une pratique de type occidental, elle va très vite mettre dans ses œuvres des éléments coréens. Une vraie rencontre entre art occidental et art coréen, et comment on va dire, non, c'est ça d'une part, et d'autre part le fait que la Corée n'a jamais quitté son esprit. Elle l'a très probablement sublimé en travaillant en permanence autour d'éléments qui sont inspirés de près ou de loin. 50여 년간 왕성하게 활동한 이성자 화백은 여자 피카소, 동력의 여대사로 불리며 세계적인 화가로 자리매김했죠. 여성의 사회 참여가 쉽지 않던 시절 홀로 타국에서 이뤄낸 성취는 자신의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친 여성교육 덕분일 겁니다. 자기네들 처음 봤다. 그렇게 추운데 여성이 그렇게 새벽에 그 젊은 사람 데리고 장화를 신고 그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그러면 자기 상상을 못하지. 한국 여성은 다 그리 강한 줄 알았다. 해서. 한국 여성은 다 그런 줄 알았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자들은 저리 다 센 줄 알았다. 작가로 아주 그냥 굉장히 훌륭한 작가죠. 훌륭한 작가.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이제 해방될 무렵이고 그때 벌써 추상이라는 그런 걸 작업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선각자예요. 우리나라에도 추상이 그 뒤에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걸 벌써 그 전에 파리 가기 전에부터 생각해서 파리 가서 그걸 바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일 앞선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그때 막 그런 추상이 시작될 때니까 같이 그런 같은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의 60년 세월을 프랑스에서 보냈지만 조국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짙었던 이성자 화백은 작고 전 376점의 작품을 진주시에 기증하며 이성자 미술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이성자 화백의 손자를 만났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예술가들 중에서 특히 여성으로서 이런 예술 활동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 할머님 세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사실은 되게 낯선 모습인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진주여고 또 진주란 어떤 그 여성 교육을 받으신 분으로서 그게 몸에 배어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여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었고 제가 아버지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할머니께서 작품 활동하시고 평생을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주여고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적 철학을 받았던 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주성? 이게 진주성. 이게 지금 보니까 난간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게 그죠? 또 이 진주라는 작품은 특히 할머님께서 그리워하시던 고향 진주에 대해서 그리신 작품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건 진짜 우리 진주를 진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외 여행은 엄두도 못 내던 6.25 전쟁 당시 혈혈단신으로 떠나 거장이 되기까지. 알미 독립이고 배움이 곧 삶이다. 진주에서의 배움의 시간 속에 자라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의지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주여고 학생들이에요?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저희 2학년. 저희는 1학년이요. 1학년, 2학년? 네. 그렇구나. 학교가 왜 이렇게 예뻐요? 진주여고는 1925년에 설립돼서 지금 현재로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고 교정 내에서도 역사관이 있어서 학생들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또 100년 전에 그 독립항쟁을 했던 선배들의 마음을 이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1925년. 엄청난 역사네요. 어느덧 100여 년의 세월. 수많은 역사와 시간이 흘렀어도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중요성은 변함없는데요. 만세를 외치고 많은 분들이 광장에 나가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면 친구들이랑 늘 하는 말이 우린 했을까? 였는데 정말 선뜻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쉽지 않은 그런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경외심이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DNA는 일제강점기에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많은 분들, 많은 선배들이 이곳 교정의 역사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지금 이 일상과 이 공간을 준 그분들을 기억해 드리는 것, 이거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역시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도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냐고. 어떤 사랑을 주시겠냐고. 멋지지 않아요?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일궈내는 교육. 독립을 꿈꾸며 심은 교육이라는 씨앗이 이토록 큰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배웠던 지식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지식체계, 다시 말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분리되어지고 개인의 합리적 이성이 존중되어지는, 그건 어디까지 가냐면 독립 이후에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까지 가는 거예요. 교육은, 특히 근대 교육은 그 부분에서 전통적 가치의 부분이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되는 부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는 인재들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한 인재의 양성은 밑바탕을 이렇게 만드는 독립운동의 한 방법? 100년 전 조국을 구하기 위해 세웠던 그 뜻과 마음 그대로 지금도 교육의 씨앗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진주여행 어떠셨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도시 진주. 교육을 통해서 식민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도시 진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과거 이 진주의 교육 활동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